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또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유지연 또 활동가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또 환하게 또 여러분들 맞아주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바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연은요 스스로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데 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끼치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자연은 이제 외부의 환경에 취약해서 막 오염시키면 오염시키는 대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오염에 맞서서 이제 본인의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이런 바다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한데요. 네, 2주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후변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다시 복습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임계치를, 그러니까 어떤 한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자연이 그동안은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 본인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자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바다에서 이러한 탄소를 이제 수용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계속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자연이 품고 있던 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빙하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 평균 온도가 오르게 되면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냐면 많이 바닷물 들어봤어요.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럼 북극에 있는 정말 녹지 않았던 영구 동토층이라는 빙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래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메탄이라는 가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서 얼음이 녹다 보면 이 안에 있던 메탄 가스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이 메탄이 온실가스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온도가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은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 너희가 아무리 나쁜 활동을 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어 하다가 그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너희가 하는 만큼 나도 엄청 많이 온실가스를 내뿜게 돼. 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내는 거네요? 화가 나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자연이 그냥 저희들이 하게 하고 뭔가 착취하는 만큼 그냥 그대로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저희에게도 이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이러고 그게 더 역작용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군요. 역작용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뭔가 보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배워보셨겠지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또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식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빙하 안에 갇혀있던 메탄이나 식물 안에 갇혀있던 탄소나 또 플러스 인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온실가스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지금 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이제 막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고 산소를 막 만들어주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산소를 안 만들어. 네, 정확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줄어드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치고 그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현상들로 봐도 되나요? 이상기후 현상이요. 그게 제가
저희는 이제 자정작용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고. 지구 온도가 상승을 했고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경고. 경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히려 네. 기후 변화 현상을 언제 이제 체감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아, 체감하고 계신지. 네, 우리 어떻게 언제 한번 체감하신 것 못하시는 같으세요? 얼굴이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저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저는 언제 가장 느끼냐면 제가 또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해요.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스키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그리고 겨울인데도 눈 타러 갔는데 산에 눈이 없는 눈이 거예요. 없어. 네. 인공눈 만들죠. 네, 맞아요. 그 인공눈 하면 여러분들도 스키 타신 분들 알 거예요. 인공눈 너무 아파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파요. 그것들이 뭔가 보들보들한 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거친 그런 알갱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얼음을 가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좀 느낌도 안 좋고요. 저는 그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따뜻해진 겨울. 네, 맞아요. 눈이 안 오는 겨울.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네. 맞아요. 따뜻해진 겨울 같아요. 이번에도 올해도 눈이 한 번은 왔나요? 두 번 왔나요? 거의 안 왔죠. 네, 딱 두 번 본 것 같아요. 눈. 어렸을 때 저희 여러분들 제 전에 어렸을 나 때는 때는 말이야. 나 때는요 눈이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그리고 나 진짜 사람 키만큼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양념. 진짜 굴을 파고 다녔어요. 저희는 그래서 학교 갈 때 항상 저희는 뭘 들고 다녔냐면 항상 이 눈삽을 들고 다녔어요. 눈삽으로 이렇게 파고 다녔어요. 아 진짜요? 아니, 못 믿으시네요. 진짜 네, 못 네, 믿으시네요. 진짜 못 믿겠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1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불과 그쵸. 몇십 년 전? 10년, 20년 전? 20년 전 얘기. 네, 20년 전 진짜. 얘기. 네. 민성준 변호사님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별로. 근데 기후 변화를 체감을 못 하시는. 어. 근데 당장 2020년 여름만 해도 그때 정말 역대급으로 긴 장마가 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거 엄청 맞아요. 비 많이 왔잖아요. 많이 오기도 했고 계속 오기도 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강이 진짜 잠기고. 네, 잠길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저요? 네. 제가 못 봤었는데. 진짜 나무가 있으면 진짜 나무 거의 끝까지 맞아요, 맞아요. 잠길 정도로 음. 그렇게 비가 이번에 진짜 많이 많이 왔다고 왔어요. 해요. 오 그렇군요. 그리고 원래 태풍도 저희가 이제 8월에 온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냥 9월에 오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태풍이 빈번하게 늦게까지 오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태풍도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태풍 뭐 지나가는데 다음 태풍이 또 와. 오고 있고 맞아. 또 오고 있고. 근데 그게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태풍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전염병이 많이 이제 유행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돌연변이 발생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태풍이 오는 주기도 되게 짧아졌는데 이게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네.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자정작용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자연은 이런 바람과 대기의 흐름 그리고 바다, 해류의 흐름이 이제 합쳐져서 정말 이 하모니죠, 하모니. 조화롭게 그렇죠. 이 지구의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것이 인간의 활동으로 딱 깨지기 시작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이상 기변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상 기온이 계속 이제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에게 남아 있는 이 온도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갑자기 슬픈 슬픈 BGM 깔아주세요. 따라라. 네, 한번 깔아주세요. 네. 이게 조금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화석 연료거든요. 석유, 뭐 그다음에 석탄, 가스.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게 1880년대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일어났을 때 그 이후부터 약간 불과 10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인 거죠. 그 10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의 경고를 하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임계치 있잖아요. 자연이 정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1.5도예요. 그러니까 약 0.4도 정도가 남은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실내 온도 같은 거 1도, 2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걸로 느껴지잖아요. 그냥 옷 벗으면 되지, 뭐 약간 옷 더 껴입으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 이게 지구 전체로 보면 0.1도, 0.001도 요 미세한 평균 온도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태계의 모든 기능 이런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업을 하세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어디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강릉 그 중무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네. 남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문어를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어라는 녀석들이 이게 찬물에서 살아요. 네. 근데 요즘에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자꾸 점점 이렇게 찬물 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업 하시는 분들이 이 1도, 2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1도, 2도의 문제가 정말로 이게 지구가 먼저 파괴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과도 엄청난 밀접하게 연관이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후 위기라는 게 사실 식량 문제나 물 부족과도 되게 연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만년설이나 빙하가 녹잖아요. 그러면 저기 히말라야나 이런데 알프스에 지금 막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이 없어지게 되면 빙하가 녹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식수원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히말라야가 녹게 되면은 그 식수원으로 살았던 정말 그 중국의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또 곡물을 재배하는 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물 부족에다가 식량 부족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난민 문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난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후 위기 현상 때문에 난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버린 이 쓰레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변화되게 되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식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웃 사람과도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구나 이 환경 문제가. 네,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식량이나 그런 것들이 막 부족하면 이게 최대 기후 변화 때문에 12억 명까지 그런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적어주셨는데. 네. 그럼 이 12억 명이라고 하면 지금 인구의 5분의 1이죠. 그쵸? 5분의 1 이상의.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요즘에 여러분 팥값이랑 양파값 엄청 비쌌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여름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채소라든지 과일 재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물을 많이 먹으면 너무 햇빛도 많이 못 받고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이 작물 재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게 결국에는 저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럼 요즘에 집에서 재테크로 파테크라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 파테크 뭔지 아시죠?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집에서 이제 파를 키우면서 이제 자급자족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식탁 밥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그리고 어업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바닷물 온도 올라가면서 사실 그 이제 맞아요. 우리나라의 명태 그쵸? 맞아요. 이제 못 산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징어도 요즘에 맞아, 동해에서 많이 오징어도. 나는데 요즘 오징어가 찾기가 힘들어요. 금징어라고 해요. 오징어. 네, 맞아. 네. 정말 너무 지금부터도 벌써 저희들의 삶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맞습니다.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요즘에 이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미세먼지잖아요. 네, 미세먼지. 네, 이 미세먼지도 기후와 많이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다 모든 게 기후랑 연관돼 있어라고 말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희가 이제 대기 정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바다랑 바람의 흐름, 대기의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바람이 이제 잘 불어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구 온도가 오르고 바닷물 온도도 오르고 그러면서 원활하게 이 대기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기가 딱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전기를 만들려면 석탄 발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안 좋은 공기들이, 그러니까 대기가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오염된 대기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딱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기 정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은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대기가 딱 멈춰 있는 이 현상인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보면
여름인가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덜해요. 이게 아.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추적을 해봤을 때 저도 신기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대기 오염 질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할 때 이것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딱 정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했을 때는 미세먼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전반적인 흐름은 대기 오염 질은 좋아지고 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서울도 되게 이렇게 선명하고 공기도 그쵸? 되게 좋아졌는데 오히려 미세먼지 때문에 더 밖에 창문도 잘 못 네. 열어놓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심할 땐 진짜 심한. 네, 이게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구 기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 문제도 결국에는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도 결국에는 기후와 연관이 돼 밀접하게 있다. 네, 연관이 있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구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추운 곳은 확실하게 춥고 네. 더운 곳은 확실하게 더워야 네, 얘네들 제대로 도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정확한 표현. 네, 이 참 우리 사계절이 뚜렷하니 한국에서 이게 딱 그 가운데 거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히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변화들이 좀 더 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이 잘 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추운 곳은 춥고 더운 곳은 더워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잘 형성이 돼야 되는 네, 네. 그런 문제고. 그냥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혹시 네. 내가 이제 실생활에서 느끼는 기후 변화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아. 여쭤봤을 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말씀해 주셨죠. 네, 제가 말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네. 이럴 때 기후 변화 심각하다고 느껴요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 친구들과 나눠보면 어떨지 좋네요. 제안을 드려요. 네, 우리 한번 중모임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요즘에 되게 날씨 때문에 되게 사계절이 뭔가 좀 잘 이상하게 예, 구분이 잘 안 된다. 안 된다. 예,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네. 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3주차 또 내용을 또 잘 이제 정리해서 우리 또 나누어 주신 또 우리 유지연 활동가님과 마지막 또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